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위 해부 이것을 놓고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오늘 조간 보도를 제가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 5가지를 제가 줄여서 딱딱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충돌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쪽, 그것을 저지하려는 쪽, 특히 정권 임기 말에 레임덕을 방지하려는 쪽, 이 양쪽이 대대적인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에는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나서 있죠. 그리고 정권 주변의 스피커들도 다 나섰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엄호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정권 위기를 직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권의 위기를 추미애 쪽은 직감을 했는데, 정권 쪽은 직감을 했는데, 그 공격을 당하는 검찰 쪽에서는 검찰의 위기를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위기를 직감을 해서 평검사들이 이제 일제히 들고 일어설 그 기사를 보이는 검사들의 난, 이것이 곧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궁금증은 그것이겠죠. 왜 지금 시점에 문재인 정권이 총출동해서 윤석열을 찍어내려는가?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조선일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선거 개입, 라임, 옵티머스, 정권 급소 건드리자 윤 찍어냈다. 벌써 찍어냈죠. 일단은 찍어냈습니다. 다시 소송을 통해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조금은 다 아시는 사건이죠. 이 원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수사, 지금 진행 중이죠. 현재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입니다. 울산 선거 개입, 이것은 정말 문재인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허지부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할 게 있습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추가 수사, 이 답보 상태죠. 라임 옵티머스, 이런 정권의 이 급소들을 건드리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월성 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윤건영 의원,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청와대 문재인의 복심, 경고한다, 선 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이 위기를 느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났을까, 이건데, 농객 진중건 전 교수는 그 중에서도 원전 수사가 결정적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오는 그 원인이 결정적으로는 원전 수사다. 조선일보 하단 기사입니다. 윤석열 징계 원전 수사가 결정적이다. 지금 다른 것은 일단 지나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원전 수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죠. 감사원이 수많은 분량을, 7,000쪽이라고 그랬나 봐요. 수많은 분량을 수사 첨부 자료로 넘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진중권은 추미애는 깍두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깍두기다. 뭐냐면은 추미애 깍두기와 이낙연과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거들고 있지만 결정은 다 청와대에서 내려졌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다 한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생에 나라를 3번 정도 구한 것 같아. 탄핵 때문에 거저 대통령이 됐고, 김정은을 만났고, 만나서 처음에 지지율 올라갔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와서 지지율을 회복했다. 그러니 참 복도 많다. 전생에 나라를 3번 정도 구한 것 같아. 이런 비아냥거림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지금 왜 이러느냐. 조국이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조국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흠집을 내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국이 아니고 윤석열이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흠집을 내놔야 됩니다. 그 흠집을 내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개인의 그 부인 문제, 처가 문제, 이거까지 다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 궁금증, 이건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 이 상황까지 왔는데 왜 문재인은 임명권자죠, 인사권자죠,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싸우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온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정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그 보고를 받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왜 국민일보 일면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추윤 대치파국에도 이어지는 문외의 침묵. 이것을 아예 일면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 상황에서까지 침묵을 하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 궁금증을 일단 하주를 던져놓습니다. 윤 총장이 하자가 있다면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논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마치 해임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뒤로 빠져있다. 이 상황인데 중앙일보 3면에서는 아예 대통령이 안 보인다. 국정일인자 최근 한 달 뭐 했나?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죠.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은 안 보입니다. 뒤로 빠지고 광란은 어전 행사 이런 데만 나와서 연설이나 하고. 자, 국정일인자 최근 한 달 뭐 했나? 어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성폭력 초방 주간 첫날이다.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에 길들였지만 용기를 내서 인식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참 태평성대에서 하는 이야기죠. 여성 대상 범죄 단호히 대응, 회복, 검찰총장 직무 배제된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김해 신공항 백지하 밝힌 날은 청와대가 관계장관 회의 하니까 기다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월성 1호기 감사 발표한 날은 본인이 다 해놓고, 문재인 본인이 다 해놓고 탈원전 입장도 안 내고 외국 정상들과 통화했다. 코로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청와대가 홍보를 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초방 주간 첫날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니까 10시간 만에 10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내용이 인사권자로서 말 좀 하면 안 되냐.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냐. 부동산이 국민들 삶과 직결된 현재 가장 큰 이슈인데 언제까지 아무 말 없이 침묵할 거냐. 국민들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런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일 안 하는 건 아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건 메시지를 내는데 어제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를 하면서 AI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여러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 아무 일도 없는 거 병사시에 하는 것처럼 행사 대통령, 의전 대통령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일보 여전히 입담은 문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책임 방기의 목소리. 침묵한 지난 10개월 동안 추미애는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윤석열을 올간 메웠는데 인사권자는 아무 말이 없다. 서울시민 묘수 못 찾는 문의 침묵, 윤 해임하고 다음 계획서 추후 정리하나? 자, 동반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못해 해석을 하다 안 되니까는 그걸 동반태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지조차도 지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워낙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능 아닌가? 무관심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윤석열의 대검이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느냐? 이게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대목을 가지고 탄핵감이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또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 딱 아주 민감한 문제죠.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이 이유도 직무정지의 하나로 추미애 장관이 넣었는데 과연 그런가? 일단은 6가지, 이것을 포함해서 6가지 그 혐의를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적용을 해서 직무정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대부분은 직무정지 사유가 안 된다 6개다. 그 견해가 지금 다수설입니다. 한국경제사면 보시면은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가 씌운 6가지 혐의 모두 직무정지 사유 안 돼. 부글부글 끓고 있다. 6개 전부 다 직무정지 사유 안 되는데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이야기죠. 자, 일단 갖다 붙여서 검찰총장을 내몰려고 한다. 이 직무정지는 면직, 해임 같은 중징계가 예상될 때 좋지 않은 건데 어떤 또렷한 것도 없이
직무 정지하고 징계에 넘겼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윤미르내기 총공세에 나선요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 자, 이 판사 사찰 이것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집니다. 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에 나섰는데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판사 사찰은 국기문란이다. 김민석 의원은 탄핵 사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검사가 특정한 목적으로 판사를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찰을 하고 사생활을 캐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탄핵 사유죠. 국기문란이죠. 검찰의 문란이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은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을 만하다. 우상호는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과연 사찰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판사 사찰을 했다는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관실이 조국 비리 수사와 울산 재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장, 판사 그리고 그들의 주변을 뒤졌다. 그래서 우리법 연구의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이죠. 거기 가입 여부, 또 세평, 또 일부 가족관계 이런 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건데 지금 거기에 나오는 그렇게 하면서 담당관실을 아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상황은 그 문건을 작성한 것은 담당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담당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사찰당했다는 그 법관은 조국시 담당 판사도 아니다. 막 갖다 얼검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사찰처럼 포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동아일보 오면을 보시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PC 포렌식을 했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해서. 그런데 해당 검사는 정상적 업무한 건데 왜 그래? 나 정상적 업무한 건데 왜 나까지 끼워넣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뭐 법무부에서 감찰부에서 나한테 아무 연락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무슨 뭐 판사 감찰한 것처럼 끼워넣었다. 법무부 불법 사찰 소명됐다. 그런데 해당 문건을 만든 성상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누구도 해명 요구조차도 안 했다. 그리고 문건도 공개적으로 작성한 거다. 이미 언론 같은 데 다 넣은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취합해 놓은 거다. 다 그렇게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사도 그렇게 하고 변호사도 그렇게 한다. 그 판사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것을 또 법무부가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거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런 반발이 막 오는 상황에서 자, 조국 재판부를 사찰했다고 담당 검찰이 해당 법관 조국 담당도 아니다. 억지로 이것저것 깨 맞추다가 헛발질을 막 한 겁니다. 자, 문의는 그럴듯하죠. 검사의 판사 불법 사찰 이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탄핵시켜야 된다. 뭐 범죄 행위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실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윤석열의 심야 분노 검난 시작되나? 자, 조선일보 이면 보시면 어제 윤석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밤 10시 30분에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추미애가 내린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석열 자택에서 한밤에 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한밤에 인터넷으로 효력 중단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밤까지 잠을 안 잤다는 이야기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변호인 선임을 마치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 먼저 낸 겁니다. 윤석열의 일천 불사의지 이것은 평검사들도 지금 크게 동요를 시키고 있죠. 중앙일보 일면 보시면은 전국 16억 평검사들 검난 움직임. 검난. 2003년인가요? 한번 검난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검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늘 대구지검 등 평검사가 회의를 열 것 같고 대검이나 부산 동부지검 평검사는 벌써 성명을 냈다. 윤석열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하다. 추미애가 검찰 독립 침해, 법치 훼손시키고 있다. 검사들이 이렇게 일제히 들고 일어나면서 검난이 일어날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다섯 번째 궁금증. 추미애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후속 공격이 있을까? 이거죠. 추미애, 세계일보 3면입니다. 추미애, 이러면 다음 주에 징계위 소집, 경고! 다음 주에 바로 징계위를 소집해서, 이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 사람들로 7명으로 구성됩니다.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부 장관,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바깥에 인사 3명, 이렇게 합니다. 징계위 구성 전적으로 윤에 불리하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다 하니까. 주법무 윤해임 의결 밀어붙일 동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게 있습니다. 추미애도 카드가 있죠. 윤 압박 남은 카드는 특할비, 윤대진 친형, 가족 이호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덜쳐내서 계속 압박하겠죠. 압박하면은 앞으로 이 논란이 또 장기화될 수 있고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 입을 꾹 다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나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겨레 일면 기사 보시면 판사 정보 수집 정당하다는 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법무부는 맞아, 사찰 맞아, 추미애 쪽은 사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겨레는 일면에 실고 있습니다. 사설까지도 이런 기사를 다 실었습니다. 한겨레 본색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 판사 갈라치기로 다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